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강연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디라는 그 이름의 작가가 썼습니다. 이 책은 그 유명한 그 테드, 그다음에 인생학교, 톡스 앳 구글 이런 강연 중에서 경청할 만한 강연 25가지를 뽑아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 한 권에 강연 25가지를 집어넣다 보니까는 강연 전체를 수록한 건 아니고요. 강연에서 핵심적으로 연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축약 요약해서 썼기 때문에 이 강연을 내가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강연을 직접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강연에 어떤 것들이 이 편자를 사로잡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 없이 만연한 조언이라고 합니다. 조언은 굉장히 좋은 건데 시도 때도 없이 또는 경우 없이 옆에서 막 조언을 해대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참견, 회방으로 느끼기도 하지요.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예를 드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얼핏 들으면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죠. 정확한 얘기는 모든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약간 과장하거나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조언도 아닌 거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것도 일견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일정 수준까지의 소득은 많을수록 행복해지지만 일정 소득 이후에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져 있습니다. 육아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입니다.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육아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인 애덤 그랜트, 이 사람은 타인을 돕는 행위, 소위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연구했고 발표했습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가 얘기하는 건 돕는 것은 좋은데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남을 돕는 것은 병적인 이타주의고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안내가 나오죠. 비행기가 혹시 잘못되면 산수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먼저 누구 쓰라고요? 내가 먼저 쓰고 옆 사람을 씌워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독면이 있으면 내가 먼저 착용한 다음에 옆 사람을 씌워줘야지. 옆 사람 씌워주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면 나도 죽고 옆 사람도 죽습니다.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잘 아는 친지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까요? 뛰어들면 열에 9은 둘 다 죽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옷가지, 나뭇가지, 줄 이런 것을 던져줄 수 있는 현명함이 더 필요하죠. 나를 먼저 보존해야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거죠. 도움을 주더라도 나와 내가 도움 주는 사람 두 사람 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랑드 보통과 함께 런던에서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로먼 크르즈나릭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공감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 공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을 물려주면서 썼다는 얘기가 경청이죠. 남의 얘기를 들으라는 건데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고 같이 느껴라 이런 거죠. 크리즈나릭은 공감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하면서 딴짓하지 말고 상대의 눈을 맞춰라. 두 번째, 설교를 하지 마라. 세 번째,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 오픈된 질문을 하라. 그 사람이 정해진 답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게 질문을 오픈형 질문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라.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라. 했던 말 또 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은 짧게 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해라.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실생활에서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내공이 깊은 사람이거나 또는 성인 반열에 오르지 않으면 이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 강연 읽는 시간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성장에 관한 겁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강연 읽는 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재미난 것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성격 모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향성에 대한 겁니다.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외향적인 사람은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리더십도 출중할까요? 또 내향적인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질까요? 브라이언 리틀은 이런 구분이 정말 잘못된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은 긍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성, 이런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극이 필요한가, 내가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즐겁고 재미나게 노는 것, 그 자체로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똑같이 어울려서 재미있고 즐겁게 막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에너지가 소진돼서 그 모임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피곤죽이 돼가지고 도저히 발걸음도 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같아도 여기서 에너지를 얻느냐 에너지를 잃느냐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내향적인 사람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가?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회복이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연예인들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이 많지 않을까 흔히 생각하지만 의외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낯가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많고 마이크만 들이대면 카메라만 들이대면 떨려가지고 강심제를 갖다 먹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대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내향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그런 활동을 거친 다음에는 혼자서 조용히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막 모여서 즐겁게 놀다가 막 이제 1차 끝나고 막 집에 가려고 할 때 조용히 있던 사람이 야 2차 가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의외로 외향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가 막 떨어져 나갈 때 에너지가 충전이 다 끝나가지고 야 지금부터 너 다시 놀아야지 하면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과 이 사람의 내면적인 것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잘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강연 읽는 시간에 대해서 주는 별점은 4입니다.